일요한자 2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산을 읽는다 해서 서울에 있는 명산들이 많죠. 그 명산들의 이름을 한번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은 산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써서 산 이름을 읽습니다만 다 한자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 이름을 알아야 이 산의 정확한 이름을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한자어에서 특히 고유명사는 한자로 된 고유명사는 한자어를 알아야 제대로 그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본 이름들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 혹시 불수도북, 불수사도북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등산 좋아하시는 분 특히 서울 쪽에서 하죠. 불암산에서 출발해서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을 한 번에 이렇게 주파하는 그런 것을 불수도북한다 이렇게 하죠. 또 불수사도북하면 중간에 이제 사패산이 들어갑니다. 저는 불수도북을 못 해봤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산을 참 자주 예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한번 서울의 산에 정말 본 이름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게 북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은 북한산이다. 내 이름은 북한산이 아니다. 이렇게 읽힐 뿐이지 내 이름은 이것이다. 이것만 봐도 북한산을 읽는다. 이렇게 읽힐 뿐이다. 나를 북한산으로 불러다오. 생각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자 공부를 해서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왜 북한산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한성, 한양의 북쪽에 있으므로 북한산이라 한다. 뭐 쉽죠. 그런데 서울에 이런 얘기했죠. 우리 삼각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김상헌 조선 병자호란 때 충신 김상헌 선생이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런 시조가 있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삼각산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예전에 서울에서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삼각산을 좀 오해를 했어요. 북한산과 삼각산의 관계를 잘 몰랐는데 북한산의 딴 이름이 삼각산이다. 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왜 삼각산이라 하느냐는 것도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북한산에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있죠. 네, 큰 봉우리들이 많습니다. 북한산은 참말로 명산입니다. 가도 같은 길로 안 가도 참 많은 이제 등산로가 있는데 특히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가장 높은 세 봉우리인데 그것이 삼각의 세 개의 뿔처럼 보인다라기도 하고 또는 큰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산은 북한산의 딴 이름이다. 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사진이 같이 찍히는 거예요. 만경대, 백운대, 인수봉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는 이 뿔이 이렇게 세 개가 나 있다. 이렇게 두 쪽으로 양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도봉산이 있죠. 도봉산 한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한자로 어떻게 쓸까? 그리고 왜 그렇게 쓸까?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도봉산이라 하는 것은 큰 바위길이 산 전체를 이루고 있어서 도봉이다. 큰 바위길입니다. 길도자. 그리고 봉우리죠. 큰 바위 봉우리가 이렇게 산 전체를 이루고 있어서 도봉이라 한다. 또는 봉우리가 길처럼 늘어서 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찍으면 사진이 다릅니다만 봉우리들이 이렇게 길처럼 쫙 이렇게 늘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봉우리가 길처럼 늘어서 있어서 도봉산이다. 또는 조선 왕조를 여는 길을 닦았다.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뜻 있는 지사들이 그 뜻을 키우고자 학문을 연마하고 민생을 구제하고다 도를 닦았다. 산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주로 쓰인다. 저는 봉우리가 길처럼 늘어서 있다.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도봉산의 이름은 이것이 도봉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도봉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창문만 열면 이 암벽이 그대로 보이는 곳에 좀 살았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자, 불암산, 부처님 불입니다. 그리고 바위암이에요. 그렇죠? 부처바위라는 뜻의 산 이름 그대로 불암산은 가부좌를 털고 앉아있는 거대한 불산과 같다. 그런가요? 네, 그림을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네. 그리고 또는 큰 바위로 된 봉우리가 마치 성녀가 평상시에
나비, 예, 성녀들이 있는 옷이죠. 나비와 함께 착용하는 모자인 송락을 쓴 부처와 같은 형상이다. 어쨌든 그래서 불암산이다. 네. 그런데 이 보니까 이 불암산이 우리 배우 탤런트 최불암 선생이 있는데 한자가 이렇게 불암이 같답니다. 그래서 명예 산직이라고 하나요? 막 그런 것을 줬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록에서 봤습니다. 불암산은 부처님 불과 바이암이다. 수락산이라고 있죠. 네. 수락산은 물 숫자와 떨어질 낙이다. 네. 무엇을 수락하느냐? 한자를 모르면 이 산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내호남 일대 계곡에 바위가 벽을 둘러치고 있어 물이 떨어지는 모양이 아름다워서 수락산이다. 그리고 골짜기 물이 맑아서 금류, 은류, 옥류라 하는 폭포를 이루어서 떨어지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이름이 수락산이라고 붙었다.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삼봉우리 형상이 목이 떨어져 나간 모습이다. 머리 수죠. 그리고 떨어질 낙이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한자 표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렇죠. 이 목이 떨어진 모양이니까요. 뭐 좋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락산. 관악산이 있습니다. 서울은 참 좋죠. 사방을 둘러보면 명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조그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갈 수 있습니다. 관악산도 참 서울대 뒷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관악산. 산의 모양이 마치 삿갓, 관이다. 머리, 모자죠. 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글쎄 보는 방향이 따라 좀 다르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관악이다. 이때는 악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산악. 네. 네, 관악산 연주대, 연주암, 네, 이쪽에 연주암 있습니다. 연주대.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던, 등산하던 기억이 새삼 솟아납니다. 네, 관악산 참 멋있습니다. 북악산. 자, 북한산하고 북악산하고 서울에 사는 분 아니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은 서울에 굳이 살지 않더라도 다들 들어본 이름들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것입니다. 근데 북악산과 북한산이 이제 좀 처음에 간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한양의 북쪽 산이므로 북악산이다. 북한산도 한성의 북쪽에 있어서 그렇다고 되겠죠. 근데 특히 경복궁의 북쪽 산이다. 그리고 백악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악 악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청와대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북악인데 이 모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삼각산이라는 것이 이것을 뜻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이르는 말이고 이것은 북악이다. 북악 스카이웨이가 뒤로 있죠. 굉장히 둘레길이 좋습니다. 네. 인왕산. 인왕산 이제 경복궁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런 산이 되겠죠. 인왕이다. 인왕. 조선 개국 초기에 서산이라고 했다. 네, 서쪽 방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조 때부터 인왕산이라 불렀다. 인왕이라는 것은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신의 이름이다. 금강신, 금강역사, 그렇죠? 절에 들어가면 이제 그 금강 역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조선 왕조를 수호하려는 뜻에서 서산에서 인왕산으로 고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왕산 호랑이가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죠. 인왕산 호랑이란 말이. 그리고 인왕제색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 겸재정순이 1751년에 썼는데 지금 그린 것인데 지금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 제색도라는 것은 이렇게 재라는 것은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날이 갠 것을 얘기합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어떤 바위, 물기를 먹은 바위를 그린 것이다 해서 인왕제색도죠. 인왕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동주 시인이 그 인왕산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예전에 하숙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윤동주를 기리는 공간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한번 가시면 둘러봐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에 끝에 올라가면 서울시와 그리고 경복궁, 청와대 쪽이 잘 내려다 보입니다. 자, 남산이다. 남산은 이제 남쪽에 있는 산이죠. 그런데 목멱산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목멱산으로 불렀다. 왜냐?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산신령을 이제 모셨는데 그 산신령이 목멱대왕 산신이다. 그래서
신당을 세우고 목멱신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목멱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멱자라는 게 이제 찾는다, 무엇을 찾을 멱이다. 찾을 멱인데 왜 목멱이라고 했느냐? 나무를 찾는다. 글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산에 이제 소나무들이 옛날에는 많았다고 하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할 때 그 남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목멱산의 목멱이라는 것이 이두식으로 읽으면 앞산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예,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막 그렇게 풀이하는 분도 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낙산입니다. 낙산은 서울에서 저기 경복궁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고 왼쪽에 이제 동대문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에 이제 낙산이 있죠. 낙타 등처럼 볼록하게 솟아서 낙산 또는 낙타산으로 불린다. 조선시대 이제 궁중에 우유를 보급하던 왕실 직영 목장인 타락새. 여기 색이라는 것은 이제 색깔이 아니라 어떤 기구를 얘기한다. 부처를 얘기한다. 타락색이 있어서 타락산으로도 불렸다. 지금은 이제 다 낙산이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다 하는 둘레길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대구에 주로 있어서 요즘 산에 잘 못 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에는 참 명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았다. 산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축복을 받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국에 산행하기 좋은 산들이 유명한 산들이 명산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요 한자에는 한 두 번으로 나눠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들에 대한 이름과 한자를 어떻게 쓰고 뜻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조사해서 또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